현직 대통령 파면 소식을 접한 외신들은 민주주의 복원력의 사례라며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정부가 대응해야 할 외교 안보 과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교수님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해외 주요 언론들 윤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세계면 톱 기사로 다뤘고 또 워싱턴 포스트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외신들의 좀 평가를 정리해 주신다면요. 해외 언론 매체에서는 이제 한국 민주의 복원력을 높게 평가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년 12월 3일 정말 1980년대 초반 이후로 처음으로 한국에서 계엄령 선포가 됐기 때문에 예. 그 큰 충격은 한국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외국의 언론에서도 굉장히 그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런데 동시에 그때와 비교한다면은 이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또 성숙한 민주 시민들의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이것이 헌법재판소 판결, 그것도 만장일치 8대 0으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 80년대 한국 정치사와 이번을 비교해 봤을 때는 그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그런 매체 입장에서는 굉장한 성숙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해외, 특히 미국의 언론 매체의 평가와 네.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반응인데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지지했던 그런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굉장히 조용하고 절제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공식 논평보다도 한국 언론의 서한에 대한 서한의 답변 형식을 빌려서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 그 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이 미국 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헌재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저항권이 헌법 위에 있다는 이런 발언을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다는 것도 인정했기 때문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탄핵 절차에 어떤 흠결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국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주장이 계속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그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확률은 없다.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이나 선호하는 입장이 없다는 것.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싶어 한다. 그런 호감을 보이고 있다는 그동안 일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 오늘 미국 전역에서 반 트럼프 정부 시위가 1,200여 건이나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본 미국에서는 한국이 부럽다 이런 반응도 나온다고 하던데요. 그렇지, 그런 반응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이렇게 모인 그 반 트럼프 그 시위 참가자들이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알고 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일방적인 기대가 아닌지도 좀 심각하게 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시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한국도 아니고 한국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국 미국의 미래와 미국의 민주주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손을 떼라고 미국 전역에서 반 트럼프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과 시기가 비슷하긴 하지만 네네. 어떤 한 현상이 다른 현상을 추발시켰다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가 좀 더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해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 워싱턴 DC에서도 수만 명이 참여하고 약 5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워싱턴 포스트의 그런 기사 분석에 따르면은 주최 측이 이렇게 많이 참가할 줄은 몰랐답니다. 그래서 주최 측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 5배 인파가 참가했기 때문에 네네. 미국도 이제 트럼프 2기 출범한 지 약 80여일이 됐는데 그만큼 반 트럼프 정서가 상당히 급속도로 심각한 수준에 올랐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골프를 즐기느라 오히려 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정책 방향을 수정할 가능성은 좀 낮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4년 동안 관찰할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그런 것을 본다면 여론에 민감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 또 예.
어떻게 하면은 자신의 이제 권력을 유지하고 또 정책 영향력을 확대하는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방정식이 뚜렷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지층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반대 세력의 목소리가 강화된다는 자체만으로 아니면은 전반적인 여론이 약화되는 것만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지 국정 철학에서 180도 선회할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다. 자기 방어와 자기 변명의 논리를 새로 개발하는 것이 더 확률이 높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코로나 사태가 2019년 말에 발발해서 2020년부터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지 예. 않습니까? 그다음에 사망자들도 대량 속출이 되었고 그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항상 자기가 얼마나 미국 경제를 잘 관리하고 번영을 이끌고 있는가를 내세울 때 항상 했던 얘기가 주식시장 그래프였습니다. 그래서 네. 백악관에서 스스로 언론 브리핑을 할 때는 꼭 그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얼마나 우상향을 하는지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고 나서는 미국 주식 시장도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더 이상 그것을 자기가 국정 운영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하는지의 증거로 채택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유지하면서 다른 증거를 갖다 댔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 이렇게 그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많이 모인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치부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이번에 관세 폭탄 4월 1일 날 미국 해방의 날을 선언하면서 그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국내 상황에서 굉장히 논란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물가가 치솟을 것에 대한 또 미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네. 이것이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이런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선회하는 데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우리가 좀 더 참을성 있게 지켜봐야지 예. 단순히 이렇게 우려가 국내 정치 상황에서 기업과 그 미국 시민들, 소비자들 중심으로 표현이 됐다는 자체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관세 정책을 철폐하거나 손해할 가능성은 좀 적다. 굉장히 시간을 끄는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좀 관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볼 텐데요. 트럼프 정부가 우리나라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고, 우리로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미국과 관세 협상일 겁니다. 자, 작년 12월부터 최근 몇 달간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역할의 부재로 좀 리더십 공백이 있었고, 또 앞으로 2달간도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이어질 텐데, 한국 패싱 가능성도 좀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고 어느 정도의 협상이 가능할까요? 시간을 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국정 운영의 그 불확실 또 부재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2기 출범에 발맞춰서 어떤 직접적인 그 고위급 차원에서의 그런 회담이라든지 협상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것은 우리 측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 것도 사실이지만 미국에서도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큰 합의를 할 준비라든지 그런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굳이 긍정적인 이제 분석을 하자면 우리 상황과 일본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시바 총리가 다른 어떤 정상보다도 앞서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했죠. 그리고 분위기가 아주 좋았지 않습니까? 이시바 총리가 대답을 잘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미에 칭찬할 정도였죠. 그래서 미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이시바 총리의 국내 지지율이 5%급 상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이번에 25개국 중에 하나로 관세 폭탄 대상이 됐습니다. 예. 24%. 그리고 헥세스 국방장관은 공식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주일 미군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대폭적인 그 변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해서 일본 정부를 지금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상회담에 그렇게 공을 들였던 일본에 비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크게 손해본 것도 사실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 정부가 서둘러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준비 안 된 정상회담을 무리해서 추진했다면은 트럼프 행정부와 이제는 알 수 있지만
동맹국이든 협력국가든 적국이든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관세 폭탄을 일괄적으로 때릴 준비와 결심이 이미 서 있는데 우리가 허술하거나 우리에게 지나친 피해가는 합의를 섣불리 했다면 오히려 정상회담을 한 것이 손해가 됐을 텐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 안심해야 될, 반가워해야 될 그런 역설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미국 무역 대표부가 지금 이제 미국이 체결한 기존의 무역 협정의 재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일단 우리 정부는 이 재협상에 대해서 좀 신중한 입장인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지금 이야기한 이런 무역 조치들이 사실 모순투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 도표를 들고 발표를 할 때 보셨겠습니다만 한국에 대해서 26%라 그랬다가 25%라 그랬다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25%라고 한 그 타이틀 위를 보면은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불공정 무역을 통해서 50% 이익을 보고 있는데 미국이 너그럽게 그것의 딱 절반인 25%만 상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아무도 그게 어떻게 계산된 수치는 모르는 것이에요. 근거도 미국이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 3월에 국정연설에서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관세율보다 4배가 높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정확한 발언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미 간에는 자유무역 협정이 있기 때문에 무관세가 원칙인데 단지 그것에 인용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가 높거든요. 전 세계를 대상해서. 근데 이것은 한미 간의 관계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수치인데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 무역 정책을 관할하고 있고 어떤 근거에서 이런 수치가 결정돼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아무도 책임 있게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 장관들 그리고 백악관의 무역 고문들은 그냥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맞다는 그런 방향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보고 있는 차원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전반적으로 트럼프 2기의 무역 정책이 앞으로 4년 동안 될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또 책임 있게 말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거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계속 상황을 보면서 결심을 바꿀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되지만 한미 FTA 재개정을 섣불리 어떤 구체적인 결과를 추진한다거나 아니면은 관세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일찍 정하는 것보다는 계속 협상의 문을 열어두고 미국과 협상하면서 미국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우리의 그런 주장을 계속 교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 왜냐하면 지금 보고 있으면은 이게 모순 덩어리의 그런 관세 폭탄입니다. 왜냐하면 주요 타겟이 중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 대해서 34%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베트남의 46%, 인도네시아의 36%, 인도의 26%, 그리고 한국의 25%또 추가 관세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세계 기업들이 생산비가 싼 중국에서부터 공장을 다른 나라로 옮길 인센티브를 스스로 없애버리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중국만 좋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중국을 압박하게 된 정책이 애시당초부터 이렇게 전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다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다 관세를 때리고 나면은 이 중에 어느 나라가 먼저 미국에게 백기 항복을 해서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그것을 좋은 사례로 해서 관세를 면제해주면서 다른 나라의 대우도 무너뜨리는 특히 마치 더티15의 반대가 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네. 한 나라 두 나라가 계속 항복을 하다 보면은 미국이 각계 나라에 대해서 무역 협력국에서 이익을 최대한 취하고 나서는 중국에게만 이 예봉을 초점을 집중한다는 전략인데 문제는 이것을 중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것을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이제 고생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공화당 지지자부터 이탈이 시작될 텐데 그렇다면 시간이 미국 편이 아니라 다른 나라 편이 관세 폭탄에 맞은 다른 나라 편이라는 것을 예. 이 나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국도 이 대우에서 너무 급히 이탈해서 그런 대미 그 협상력을 미리 없애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고
또 너무 지나친 보복 조치를 취해서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립을 야기해서 한미 FTA의 근거가 영영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이 중도적인 굉장히 그 치밀하고 인내가 요구되는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이 트럼프 정부의 고강도 관세 정책의 철퇴를 맞은 국가들끼리 서로 맞불을 놓겠다라면서 좀 뭉치는 연대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도 오히려 역풍이 불지 않을까 좀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외교 대응에 따르게 되는 국제 정세의 전망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아까 앞서 보도에서도 지금 저성장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보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만의 걱정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것은 관세 폭탄을 던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기업과 그 소비자들도 공감하고 있는 우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우존스 그 주가도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시간 싸움이고 만약에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근거가 부족한 난폭한 관세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예. 결국에는 그 피해는 오롯이 세계 경제에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 세계가 불경기로 들어가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시간 싸움이 될 텐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국내 정치 세력 그리고 경제 세력의 우려거든요. 결국에는 트럼프 백악관을 설득시켜서 이런 일방적인 관세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체는 외국인도 아니고 외국 기업도 아니고 결국에는 미국의 유권자와 정당,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계속해서 우려하는 미국 내 목소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갈 것인지 그것이 트럼프 백악관의 마음을 돌리는 수준까지 올라갈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조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첫째는 이제 민주당 그 하원 대표가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했죠. 트럼프의 이런 좌충우돌하는 정책 때문에 오늘 만약에 하원의원 선거가 다시 있다면 2024년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다수당이 될 정도로 분위기가 좋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 선거에도 졌고 상원의원도 다수당이 아니고 하원의원 선거에서도 패배했는데 아주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자꾸 정책적인 실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 당이 다시 집권할 그런 분위기가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트럼프 정책에 대한 우려는 트럼프 반대론자뿐만 아니라 트럼프 지지자들 쪽에서도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도 이탈을 해서 사실 이런 관세 폭탄이 과연 합법적인 대통령 권한 행사이냐에 대해서 공화당 지지층에서 민주당이 아닙니다. 공화당 지지층에서 문제제기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이런 정책은 대통령령을 통한 정책은 그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국가 외교 그 국가 안보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제 정책을 취한다 이것이거든요. 그것이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라고 해서 국제 위급 견제 권한법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사태가 국가 안보에 위급한 위기를 초래한다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했다는 법인데 이게 그 원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공화당 측 단체가 헌법 위헌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토안전부 장관 크리스티 노엠은 이것은 당연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일단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걷잡을 수 없이 과연 관세 정책이 이 IEEPA의 정당한 행사냐에 대해서는 공화당 내에서도 계속 피해가 커지면 논란이 커질 것이고 2026년 11월 중간선거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공화당이 계속 이런 우세를 점하기 위해서는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방치된다면 트럼프 백악관과 공화당 간의 이런 거리는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예. 자,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이 관세 정책에 미칠 영향 또 전망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개관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